영상의학과 신영문 교수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또 다른 일정하고 좀 겹쳐서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립니다. 기스트의 전이는 말씀드린 대로 림프전은 잘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간과 복강 이런 데 이제 주로 되고 있는데요. 간 전이암에 대한 치료 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고주파 열 치료 인데 주로는 이제 간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 전이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종류를 나열하면은 뭐 외과적 수술로 할 수도 있고 또 일종의 항암제인 뭐 글리백 그 외에 이제 후속 스테바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소 침습적 시술로 영상의학과에서 주로 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혈관을 통한 약물주의법, 간동맥 색전술이라고 하는데요. 혈관 기스트 병변에 전이 병변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약물주의법, 알코올 같은 걸 주입을 해서 병변을 없애는 것이죠. 그다음에 병변 소작술에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 또 냉동 치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간동맥 색전술이나 알코올 주입법은 기스트에서는 별로 사용되진 않는데 간동맥 색전술은 경우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간동맥 색전술이라는 것은 어느 장기든지 어느 종양이든지 다 혈관이 분포해야지 장기나 이제 종양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차단해 버리면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은 뭐 종양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스트 주로 이제 간동맥 색전술은 기스트보다는 이제 뭐 간암에 주로 사용되는 것인데 기스트도 경우에 따라 간전이가 되고 혈관이 잘 발달된 종양이기 때문에 이 간동맥 색전술을 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색전술의 이제 그 영상을 보여준 건데요. 여기가 이제 간입니다. 이게 이제 간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혈관이 분포를 하는 것이죠. 이 까맣게 가지치는 구조로 형성되는 것이 혈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런 부분은 이제 정상적인 혈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가지치는 구조물로 혈관이 분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종양이 형성이 되어 있고 조영제를 쓰면은 이렇게 종양에 혈관이 분포한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색전 물질, 그러니까 혈관을 막아버리는 물질을 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종양이 이게 간이고 이게 이제 하얗게 종양이 보이고 있는데 혈관이 잘 발달돼서 이렇게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색전 물질을 여기다 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막혀서 여기에 이제 리피오돌이라는 혈관 물질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차면서 또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리피오돌뿐만이 아니고 젤폼이라고 해서 혈관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물질들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히면서 이 부분이 혈액이 안 통하니까 종양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보다는 이제 수술적 치료나 고주파 열 치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소개만 드렸습니다. 소작술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짖어서 없앤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고주파 열 치료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마이크로웨이브, 냉동 제거술, 고강도 집속 초음파 소작술, 양전자선 치료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이게 뭐 다 사용되는 건 아니고 대개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냉동 제거술 이런 것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 열 치료, RFA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어의 정식 명칭은 레디오 프리퀀시 아블레이션 해서 이 앞에 약자만 따서 RFA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로 되어 있고요. 간에 종양이 있는 경우 여기에 이제 전극을 꽂아서 열을 가해서 종양을 태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리를 보면은 350에서 500kHz의 고주파 교류 전류를 조직에 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직 내에 이온들이 흔들려서 이 마찰열이 발생되고 열에 의해서 종양이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이제 교류 전류를 흘리면은 이제 이온이 흔들려서 마찰열이 생기는 그런 원리를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이제 탐침을 꽂아서 이렇게 이제 그 바늘이 방사상으로 이제 위치한 바늘을 꽂아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 보내면은 여기에서 이제 열이 생기면서 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종양이 타버린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체의 그림은 아니고 동물 실험한 것을 이렇게 좀 보여드린 것이 되겠고요. 전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방사상으로 흩어져 있어서 여러 군데 이제 한꺼번에 이제 치료를 광범위하게 치료를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고요. 시술 방법은 초음파로 보면서 이 병변을 이제 관찰해서 이 바늘을 꽂아야 되거든요. 전극 바늘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병변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그런 방법에 따라서 초음파로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초음파로 어떤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변이 너무 이렇게 초음파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는 위치에 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CT로 병변의 위치를 판단하고 바늘을 찔러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시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변에 접근을 한다는 것이고, 경로에 따라서는 대개는 이제 경피적, 그러니까 경피적이라는 건 뭐냐면 피부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피부를 통해서 바늘을 찔러 넣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수술장 내에서 일부 병소는 또 제거하면서 수술장 내에서 직접 간 표면을 통해서 찔러 넣는 방법이 있고요. 때로는 이제 복강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이렇게 바늘을 이 부위에 찔러 놓고 교류 전류를 흘려서 이제 열로 태운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초음파가 되겠는데요. 초음파로 보면서 병변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이 바늘을 찔러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늘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열이 가해지면서 종양이 열로 타버리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모양을 보면은 여기 이제 초음파로 보고서 병변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병변이 이 위치에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바늘을 쭉 찔러 넣어서 위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CT로 나중에 확인을 한 것인데요. 여기 병변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간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기스트 병변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를 고주파 열 치료로 태워버린 것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스트 병변이 아니고 태운 자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러한 태운 자죽을 CT로 관찰을 한 것이고요. 이 병변을 모두 포함해서 이제 태워버린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영상의학과에서 치료한 성적을 영상의학과에서 정리를 해서 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모든 환자분을 다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이것을 시도한 초기에 데이터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 수가 당시까지 초기에 시행하신 분들 한 29명을 대상으로 해서 1개에서 8개의 전이 병소가 있었는데, 간에 86곳의 이제 전이암 중에 69곳을 고주파 열치료로 치료를 했는데, 1, 2회의 시술로 69개 전이암 중에서 66곳을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다. 그래서 성공 병변 자체에 대한 성공률은 한 95%로 집계가 되었고, 부작용은 출혈이 1명이 있었고, 전극 경로에 이제 전이가 이제 1명이 있었고요. 국소 재발은 네 곳, 한 6% 정도 됐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좀 상당히 좀 안전하게 고주파 열 치료가 해당될 수 있는 병변들은 이제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예를 보면은 이제 44세 남성 소장 기스트 및 전이로 수술을 하신 분을 보시면은 이 간전이 재발이 돼서 한 3군데 정도 병변이 여기 간이고요. 여기 화살표로 표시한 요쪽 요런 데가 이제 병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주파 열 치료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병변이 아니고 고주파 열 치료를 한 그 자국이 되는데 이렇게 그 병변을 모두 포함해서 고주파 열 치료가 이렇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주파 열 치료한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정상 간들이 채워지면서 이런 그 자국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보니까 뭐 정상 간들이 다 들어차고 병변은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이제 40세 여성의 이제 소장 기스트 및 전이로 이전에 수술했던 병력이 있고 이 간전이로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곳 이상이 병변이 있었는데 이제 5곳에 이제 그 고주파 열 치료를 시도를 했고 여기서 이제 고주파 열 치료를 한 자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병변이 있는 데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했고 나중에 한 8년 후에 보니까 이제 이런 자국들은 다 그 정상 간들이 와서 채워서 병변들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효과는 대개는 적용하는 원칙은 이 3cm 이하의 종양, 병변 3개 이하.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룰입니다. 일반적인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데 뭐 반드시 뭐 이렇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병변에 뭐 몇 개 더 있어도 이제 하긴 하고, 근데 3cm가 넘어가면은 이게 한 번에 지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개 병소는 이제 3cm 미만일 때 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뭐 병변은 뭐 3개 이하인 경우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뭐 3개가 넘어가도 시도는 할 수가 있고 초음파에서 잘 보이는 위치여야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혈관과 가까이 있을 때는 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혈관이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이게 일종의 열치료이기 때문에 혈관이 계속 냉각을 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치 이제 자동차에서 보면은 냉각수가 계속 회전을 돌면서 엔진을 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간에 있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계속 지나가면서 충분히 열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혈관과 가까이 있으면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건 알코올 주입인데요. 알코올 주입에 비해서는 1회 시술로 범위 내에 충분한 소작을 할 수 있다. 이 알코올은 찔러 넣는 들어가는 부위만 치료가 되는데 이건 열 치료이기 때문에 비교적 범위를 좀 넓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탐침을 보여드렸지만 찔러 넣는 바늘 자체가 전극이 방사성으로 하는 전극을 넣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비용이 조금 알코올 주입보다는 좀 더 있고 또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열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요새 이 기스트에서는 뭐 알코올 주입은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간 전이 때 수술을 적용하거나 이러한 고주파 열 치료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기증으로는 이게 바늘을 찔러 넣는 것이기 때문에 뭐 출혈 경향이 있으면은 바늘 찔러 넣는 자리에 출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피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간에서 간 바깥으로 자라나오는 간 내부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간 바깥으로 자라나오는 종양은 이 바늘을 찔러 넣을 때 이제 출혈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전자레인지에 오랫동안 돌리면은 음식을 돌리거나 그럴 때 이제 너무 오래 돌리거나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음식이 터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비슷하게 이것도 이제 열 치료인데 이제 종양이 이제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간 표면 바깥으로 너무 표면에 가까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이런 터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이제 또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고요. 그다음에 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종양, 이거는 이제 열 치료로 담도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담도 손상이 되면은
담즙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황달이 생길 수가 있고 간 기능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좀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는 것이고요. 부작용으로는 단순 부작용은 통증이 좀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초반부에는 진통제로 조절하고 또 1, 2주일 지나면 또 이 통증을 많이 감소해서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열, 전신 불쾌감, 혈압 상승, 저혈압, 어깨 통증, 오심구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연관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에 병변이 있거나 뭔가 이상이 있으면 또 어깨가 연관통으로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어깨 자체는 뭐 이상이 없지만 그리고 피부를 찔러놓은 그 피부의 화상. 근데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고요. 이게 뭐 주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안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복강 내로 찔러넣긴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폐를 중간에 경유해서 이제 간 병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를 경유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기흉이 생길 수가 있다. 폐에 공기가 차는 것이죠. 이런 부작용들은 뭐 거의 지금 저희가 해보면은 거의 뭐 잘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심한 부작용은 전체 약 2%, 사망률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 단간 손상, 농량은 이제 고름이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열로 지져지면서 혈관이 괴사가 되고 이런 경우 이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균이 감염된 경우가 더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항생제로 치료하면 또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열 치료이기 때문에 주변 장기를에도 열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병변은 또 이제 고주파 열 치료를 안 하는 이유가 주변 위장관 장이 열을 받으면 장이 구멍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행은 안 하는데 아주 드물게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공이라는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장관하고 이제 통해서 이제 누공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저희가 보면은 되게 빈도가 굉장히 뭐 낮기 때문에 또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 방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잘 하면 이런 문제는 대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냉동 제거술이 있는데요. 이건 반대로 이 고주파 열 치료는 열을 가해서 병변을 태워서 없애는 건데 이것은 얼려서 없애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오세라피라고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이제 바늘을 찔러 넣는 것은 뭐 동일하고요. 물론 이제 바늘의 종류가 동일한 것은 아닌데 냉동 치료를 위한 전극을 사입을 하고 액체 헬륨 가스 등 저온 가스를 이용해서 온도를 20도 미만으로 낮춰서 얼려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물입니다. 이 바깥에 파란 게 물인데 이렇게 이제 탐침을 찔러 넣어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얼음 덩어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얼음 덩어리가 생겨서 이 얼음이 형성된 데는 종양이 얼어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열 치료와 이 냉동 치료를 비교를 하면은 범위는 이제 열 치료가 고주파 열 치료가 좀 더 큰 범위를 치료할 수가 있고 이 냉동 치료는 이제 실수할 수 있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지금은 보험은 되고 있고 열 치료는 근데 이 냉동 치료는 아직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시술하기 어려운 부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담도가 옆에 위치하고 있다든지 또 혈관이 지나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또 표면 간의 표면 너무 이제 표면에 있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열 치료를 하면서 이게 터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종양이 그런 부분 이런 부위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데 비교적 이제 냉동 치료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 하기에 좀 부적합한 위치에도 시술 가능한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통증이 열 치료는 통증이 좀 수반될 수 있는데 이거는 냉동 치료는 통증은 거의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전이의 영상 유도와 최소 침수적 치료를 보면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국소 치료를 통해서 간 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그러니까 이게 최소 침습이라는 건 뭐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최소 침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술로 제거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 가능하게 되겠고, 또 이제 그 경우에 따라 이제 수술로 제거하러 간 전이병소를 제거하러 들어갔는데 수술로 모두 제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 양쪽에 흩어져 있거나 하면은 그 절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또 간 기능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수술로 다 제거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부 병변 수술로 제거하고 일부 병변은 이렇게 수술장에서 고주파 치료로 마저 없애주고 이런 병합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개별 환자에서는 또 이제 다양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이암의 크기와 숫자, 혈관 발달 정도에 따라 뭐 적용은 이제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전 강의가 되겠고요.